안녕하세요. 김민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내드렸던 라인 트레이싱 과제 다 해결하셨나요?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과제 제가 제시했던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다각형의 모양을 햄스터 로봇이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제가 팁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팁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바닥 센서 중에 한 가지 센서만 사용하기를 요청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 그림에 도전하시기 전에 그 알고리즘 먼저 만들고 그것을 직선, 원, 직각순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그 수정해 가시기를 요청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선을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라는 그 스크래치 명령어를 보시면서 분석하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기를 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순차, 반복, 그 다음에 조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령어 블록은 저희가 함수를 만들지는 않는데 명령어 블록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분석해보는 것까지, 그래서 함수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주어진 그림에 따라 움직이기. 먼저 햄스터 로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이 바닥에 이 지점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는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 상태를 약간 장님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길을 갈 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막대기죠. 그래서 그 막대기를 툭툭툭툭 두드려 가면서 앞으로 가는데 그때 볼록볼록한 보도블록, 저희 눈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것이 만져지면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길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편편한 곳이 만져지면은 이쪽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방향을 틀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센서를 가지고 두드려 봐야 되고, 그다음 위치를 계속해서 변경을 해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계속 길을 걷듯 바닥 센서 값에 따라서 그 햄스터 로봇이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앞으로 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할지를 확인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센서 값을 계속 확인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문제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제가 팁으로 드렸던 이 선을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해보고 나머지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 명령어를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저희 문제 해결 방향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을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 명령어인데요. 일단 저희가 검정색 선을 왼쪽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센서 값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바닥 센서를 켜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하얀색 위에 있으니까 높은 값을 가지고 검정색 위에 있을 때 낮은 값을 가지네요. 이게 이제 이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 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센서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 끝에 붙어 있지는 않고 이 점 중앙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한 요쯤 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선 말고 저희 최종 말판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직각 구간에서 무리 없이 직각을 하고, 네.
전혀 문제없이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어떨 때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저희가 코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양극단인 게 흰 바탕이랑 검은 바탕일 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센서 값을 한번 보면은 흰 바탕일 때라는 게 100에 가까울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검은 바탕일 때가 0에 가까운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퀴가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흰 바탕인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바퀴만 움직이고 오른쪽 바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검정색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정색일 때는 반대로 움직이네요. 오른쪽 바퀴는 움직이고 왼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아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흰색일 때는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왼쪽 바퀴를 정상 속도인 30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30일 때 오른쪽 바퀴는 완전 0이었었죠. 네, 검정색일 때는 왼쪽 바퀴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바퀴가 30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셨듯이 센서 값에 따라서 햄스터 로봇이 이제 계속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뒤뚱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센서 값에 따라서 햄스터 로봇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몸을 계속 회전하는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했었을 때 햄스터 로봇을 완전 하얀색 바탕에 올려놨을 때는 우회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완전 검은색 바탕에 올려놨을 때는 좌회전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흰색일 때는 우회전, 검은색일 때는 좌회전이기 때문에 센서 값이 높으면 흰색이면 예를 들어 100의 값이다 라고 하면 왼쪽 바퀴를 돌게 해서 우회전을 시키면 되고, 만약에 0처럼 낮다 그러면은 오른쪽 바퀴를 회전시켜서 좌회전을 시키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하나를 만든 후에 직선, 원, 직각순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걸 하고 나서 저희 최종적인 모양이었던 그 모양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센서 값이 흰색에 가까운 것과 검은색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5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0에서 100 사이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0보다 큰 흰색일 때는 우회전, 0보다 작은 검정색일 때는 좌회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왼쪽 바닥 센서가 왼쪽 바닥 센서가 50보다 크면, 즉 밝은 색일 때, 흰색에 가까울 때는 우회전이니까 왼쪽 바퀴는 30이고 오른쪽 바퀴는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케이스에서는 왼쪽 바퀴가 0, 오른쪽 바퀴가 30으로 하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코딩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 원, 직각, 그 다음에 저희 최종 말판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선에서는 문제없이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직선보다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센싱을 잘못하면은 삐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각형은 이렇게 각도가 꺾여지는 부분 때문에 사각형을 모양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테스트할 때 그냥 꺾여지는 모양만 했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건 이제 45도 각도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는지 센서로 잘 먹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잘 회전을 했고요. 반대 방향도 한번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왼쪽 센서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돌았죠. 그렇지만 이 센싱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판, 최종 말판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최종 말판은 이런 식으로 다각형,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굉장히 좁고 많기 때문에 센싱을 잘못하면 삐쳐나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 50이라는 그 값이 적절한지를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좀 크게 돌았지만 잘 돌았고 여기서도 문제없이 잘 회전을 했네요.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 되는데요. 약간 아쉽지 않나요? 좀 뭔가 햄스터 로봇이 조금 더 이렇게 덜 승차감이 좋게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으로 다음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알고리즘만 나오면 사실은 그 코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라인 트레이싱의 조금 어려운 버전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그거는 라인 트레이싱을 할 때 아까 전에 저희 확인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센서 값을 확인하기 때문에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려면은 약간 뭐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뒤뚱거리는 모습이 온전한 로봇처럼 보이진 좋은 자율주행차처럼 보이진 않죠. 그러면 저희는 뒤뚱거리지 않고 한번 라인 트레이싱을 해보는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과제인데요. 이 과제를 같이 해결해 보시면서 저희 수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